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대화와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녁에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정식으로 대내외에 알리는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열리는데요. 대통령실 출입하는 강진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행사가 두 개인데 우선 오전에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YTN에서도 생중계로 해드렸는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독립유공자 유족 그리고 각계 대표 등 2,5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 불참키로 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 지도부도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광복절 경축식에는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80명이 단상에 올랐고요. 유공자 포상이 진행되는 등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 하나하나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이 대통령 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주권 회복의 강렬한 열망을 지닌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란 눈부신 성취를 동시에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생존한 애국지사들을 각별히 예우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는 더 넓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을 적극 추진하고요.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서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네, 자, 경축사에서 눈에 띄는 점이 대북 대일 메시지였는데 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오늘 경축사를 보면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먼저 나왔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기존의 대북 정책 기조, 오늘 경축사에서도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숱한 부침에도 이어지던 남북 관계가 지난 정부에서 끊겼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겠다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그런 기조에 대한 이행 계획도 일부 밝혔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큰 틀의 그런 원칙론이었고요. 구체적인 법안도 좀 내놨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같은 취임 직후부터 진행된 남북 간 긴장 완화 조치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9.19 군사 합의가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이죠. 지난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성과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남과 북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현재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화로운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라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데 북측이 화답하길 기대했습니다. 네,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오늘 광복절이다 보니까 당연히 대일 메시지가 나왔을 텐데요. 여기에서도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이 대통령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동시에 한일 수교 60주년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는 건데요. 이 대통령 여전히 과거사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고 입장이 다른 갈등도 존재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발전 과정에서 떼놓을 수 없는 동반자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원칙에 따라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향해선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는데 이달 하순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도 관련이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 경축사에서 셔틀 외교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셔틀 외교를 통해서 일본 정상과 자주 만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났는데 이 만남에서 공감한 기조를 재확인한 겁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 오는 23일입니다. 23일 일본을 방문해서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본에 먼저 들르는 겁니다. 주요 대미 수출국이잖아요. 한국과 미국이. 주요 네. 대미 수출국으로서 미국발 고율 관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등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걸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북 대일 메시지를 정리해 주셨고 그런가 하면 전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네, 경축사 곳곳에 전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요. 연설문 곳곳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실상 직격하는 문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먼저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표현. 전임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한참 있었잖아요. 이것을 일단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두 번의 무혈 평화 혁명으로 국민 주권이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을 만천하에 선언했다. 이 문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사적 이익 추구 세력은 전쟁의 참화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그 혐의 가운데 외환 의혹을 겨눈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를 이제 끝내고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촉구했습니다. 예, 자 오전에 있었던 경축식 내용 살펴봤고요. 네. 이제 저녁에 광화문에서 열리는 국민 임명식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이 대통령 오늘 바쁜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오전 일정은 지금 일단 끝났는데 오후 일정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오늘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이 대통령 대선 다음 날이죠. 지난 6월 4일에 국회에서 간단한 취임 행사만 치르고 바로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2달여 만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사실상 대내외에 선포하는 공식 취임식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 지난달 재헌절을 계기로 임명식을 개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방안도 추진이 됐는데 준비 시간이 일단 좀 부족했던 데다가 광복 80년의 의미가 크다는 판단도 대통령실 내에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국민 임명식 어떻게 보면 좀 이색적인 행사인데 네.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일단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이 나오는 대로 한 번씩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8시부터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할 예정이고요. 총 3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1부에선 광복 80년을 되돌아보는 영상과 광복의 기쁨, 국민 화합을 강조하는 공연 등이 지금 펼쳐질 예정입니다. 임명식의 절정은 2부입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그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과학 기술, 문화,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국민 80명이 각자의 소망이 적힌 임명장을 들고 단상에 오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명단도 저희가 좀 그래픽을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1945년에 태어난 건국 훈장 수훈자 그리고 6.25 전쟁 당시 흥남 철수 작전 중에 배에서 태어난 시민들이 포함이 됐고요. 파독 간호사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가두방송 주인공, 또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시민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 대결을 펼쳐서 유명해졌죠. 바둑 기사 이세돌 씨, 그리고 AI 관련 기업인, 또 문화와 스포츠 등 각계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할 계획입니다. 예. 이들이 들고 온 그 임명장이 무대 중앙에 대형 큐브가 설치돼 있거든요. 이 큐브에 모두 걸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더 섬기겠다 이런 포부를 밝힐 계획입니다. 바로 이어질 3부 축하 공연을 포함해서 이번 임명식 행사에는 10,000명가량이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 광장 주변이 사실상 꽉 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은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예, 국민들도 많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소나기는 오지 않았으면 네. 좋겠는데요. 자, 이 대통령이 또 주한 외교사절단과 만찬도 예정돼 있다면서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일정이 빡빡합니다. 오늘 저녁 국민 임명식 직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나라에 주재한 각국 대사 등 외교사절을 초청해서 만찬을 진행을 합니다. 117개 상주 공관 대사 그리고 30개 국제기구 대표
대표 등 주한 외교단 전체를 초청한 첫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과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경제단체장 등 1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 이 자리에서 주한 외교단의 양국 간 가교 역할을 당부하고 국민주권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가치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10월 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성원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저녁 행사도 YTN이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진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